자, 이렇게 지금 시장에 있는 모든 자산을 기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 사이에 점을 찍어보면 개별 자산들은 이렇게 점이 찍힐 겁니다. 이런 자산들끼리 각각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동일한 기대 수익률에서 위험이 감소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점들이 쭉 이렇게 찍힐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투자 기회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투자 기회 집합에서 포락선 이런 것들을 쭉 안고 있는 점들만을 연결해서 쭉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Y와 G와 X 선들을 연결한 포락선의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집합이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한번 이런 자산을 선택을 할 때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지배 원리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위험이 낮은 자산이 높은 자산을 지배하고요. 위험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 낮은 자산을 지배한다. 즉 A와 Y축은 수익률이고요. X축은 위험입니다. 즉 A점과 B점을 살펴보면 A점과 B점은 수익률은 동일한데 A점의 위험이 더 낮죠. 그래서 B점은 A점에 지배당합니다. C점 같은 경우에는 위험은 동일한데 수익률이 C점보다는 A점이 더 높죠. 따라서 C점도 A점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산의 선택 원리를 지배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배 원리. 그래서 이렇게 지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자산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배 원리에 따라서 자산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쭉쭉쭉쭉쭉 이렇게 되어 있는 위험이 제일 낮은 이 점들 여기에 있는 점들보다 이 점들을 각각 쭉 선택을 하게 되고,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집합 중에서도 G점부터 Y점까지 밑에 있는 점들은 위에 있는 점들의 동일한 위험에서 기대 수익률이 더 낮은 점들이니까 이 점들도 지배당하면서 결국 남는 것은 Y와 B, A, G를 연결하는 이 선상에서만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이다. 지금은 위험 자산만을 고려했습니다. 위험이 있는 자산만을 고려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이 있는 자산만을 고려해서 우리가 선택을 한번 해보면 Y부터 G까지 이 점에서 선택이 되게 되는데, 어떤 투자자는 B점에서 투자를 하고 어떤 투자자는 A점에서 투자를 한다. 즉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누워있는 무차별 곡선도 있고 세워져 있는 무차별 곡선도 있고 이렇게 누워져 있는 무차별 곡선도 있다. A점을 선택하는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세워져 있는 무차별 곡선을 가진 사람들은 위험을 아주 싫어하는 보수적 투자자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포트폴리오 A를 선택하게 되고 B점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공격적 투자자, 상대적으로 위험을 덜 싫어하는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B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가 각각 보수적 투자자는 A점 선택, 공격적 투자자는 B점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차별 곡선, 그러니까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려 봤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다뤄져 있지는 않지만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차별 곡선은 이러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무차별 곡선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러한 형태.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이럴 때는 재화들 중에서 사과와 배다 그러면 둘 다 좋아하는 재화, 선호하는 재화들일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 형태가 이렇게 되어서 되지만 둘 다 싫어하는 재화이다 그러면 무차별 곡선 형태가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수질 오염이다 가령 수질 오염, 공해다 이러면 둘 다 싫어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 형태가 이렇게 하면서 요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둘 다 이제 회피제일 때 얘기합니다. 선호제가 아니고 회피하는 재화일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또 지금 우리의 이해에서는 위험, 자 요렇게 해서 여기는 위험이었고요. 여기는 기대 수익률이었죠. 위험은 싫어하고 기대 수익률은 좋아하는 제화입니다. 따라서 무차별 곡선 형태가 이러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그림을 이렇게 또 그리면 이쪽은 선호하는 재화이고 이쪽은 회피하는 재화다. 그러면 무차별 곡선 형태는 이러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제학에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선호제이냐 회피제이냐에 따라서 무차별 곡선 형태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둘 다 선호하는 재화일 때는 무차별 곡선 형태는 여기를 원점으로 보아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형태로 그림을 원형 형태이면서 기억을 하시기 좋게 지금 위험은 싫어하는 재화, 회피하는 재화가 이쪽에 있고 선호하는 재화가 이쪽에 있을 때는 무차별 곡선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것. 따라서 무차별 곡선 형태를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위험자산만을 고려했습니다. 위험자산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는 이런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만 위험자산만 있는 게 아니고 즉 Y부터 G까지의 위험자산 붉은색 선들은 요것들은 위험자산입니다. 위험자산. 그런데 시장에는 무위험자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위험자산. 무위험자산이란 건 뭐냐면 이의 R은 특정 값으로 주어져 있는데
얼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뭐 가령 3%다. 그럼 3%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시그마 표준 편차는 위험은 제로인 것이 존재하게 된다. 실질적으로는 시그마가 이렇게 표준 편차가 제로인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 보통 이런 시그마가 제로인 자산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위험 자산. 이런 무위험 자산은 위험이 제로인 것. 위험이 제로란 것은 1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3년 후에 확정적인 값을 받는 것. 이렇게 확정적인 값을 받는 자산. 보통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게 되면 정기예금 금리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국가의 신용등급이 높을 때 국채를 국채에다 투자하면 보통 위험이 제로다라고 얘기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채에다가 투자, 보통 국채 중에서는 3년 만기 국채 같은 것들을 우리는 무위험 자산으로 간주를 합니다. 무위험 자산. 그래서 무위험 자산은 우리가 리스크 프리 에셋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그래서 줄여서 RF 이렇게 쓰면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입니다. 무위험 자산이다. 이 무위험 자산은 시그마가 제로인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RF를 이렇게 점을 한번 찍어보면 이 점이 되는데, 이 점과 특정 자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 즉 효율적 포트폴리오 Y부터 G까지 있는 특정 점들에서 이 점과 무위험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기대 수익률 W1 곱하기 RF 더하기 W2 곱하기 2의 R 이렇게 해서 요거는 2의 RP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위험은 베어리언스 RP는 W1의 제곱 시그마 1의 제곱, 이건 시그마 1은 RF다. RF의 시그마다. 그런데 이건 0이죠. 지금 0 이렇게 되고요. W2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요건 살아 있습니다. 더하기 2W1 W2 시그마 1 시그마 2 로 1인데 시그마 1이 0이면 다 이것들은 0이 됩니다. 여기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루트를 씌우게 되면 표준 편차는 W2 시그마 2만 남게 되죠.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즉 RF하고 효율적 포트폴리오 선상에서 특정 점들을 연결하면 선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직선의 형태를 그림을 그리게 된다. 그러면 밑에 있는 선들은 지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포락선의 형태 중에서 접하는 접점에 있는 이 선을 연결한 것에 다 지배당하니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시장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 자산은, 지금 RF는 무위험 자산이고요. 무위험 자산. 우리가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에 자산을 배분한다. 자산을 배분을 하는 투자자들은 자산을 배분하게 되는데, 이렇게 위험 자산 중에서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 자산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점들, 이 안에도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죠. 그런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에 있는 모든 위험자산은 이 M이라는 점에, 이 M이라는 시장 포트폴리오, 이 M이라는 포트폴리오에 모두 다 속하게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 자산을 포괄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시장 포트폴리오 M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장 포트폴리오 M이다. 예, 시장 포트폴리오 M이다. 위험자산 중에는 금도 있을 수 있고 주식들도 있을 수 있고 채권도 있을 수 있고 뭐 선물 옵션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투자가 가능한 모든 자산은 다 포괄하는 이런 것이 시장 포트폴리오입니다. M이.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 포트폴리오 M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의 전체 시장 변동을 얘기하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를 보통 이렇게 시장 포트폴리오의 대용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코스피 지수에는 한국에 있는 유가증권 상장 주식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 포트폴리오 M은 코스피 지수 같은 걸로 대용치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용치로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선을 우리는 자본시장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본시장선, 캐피탈 마켓 라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캐피탈 마켓 라인이다. 이 자본시장선은 우리가 식을 나타내 보면 여러분들은 Y다, X다. 그러면 절편값은 A다. 기울기는 B다. 이렇게 하면 Y는 A 더하기 BX 이렇게 쓰죠.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서 한번 보면 Y는 2의 R이죠. A는 RF입니다. 더하기. 자, 기울기가 자 요거죠. 이것분의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직선을 그린다 그러면, 자, 그러면 밑에 분은 기울기 시그마 M 시장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 빼기 제로분의 요거 2의 RM 빼기 RF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포트폴리오니까 P 이렇게 써줍니다. 0은 생략한다. 그러면 이러한 선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자본시장선이다. 캐피탈 마켓 라인이다. 다시 한번 쓰게 되면 2의 RP는 RF 무위험자산의 수익률 더하기 가로 열고 2의 RM 빼기 RF 나누기 시그마 M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시그마 P 이렇게 쓴다. 자, 우리는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을 위험의 균형 가격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요. 위험의 균형 가격. Equilibrium Price of Risk다. EPR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EPR, 위험의 균형 가격이다. 즉 시장에서 모든 위험 자산들로 구성된 자산들에 대한 위험 한 단위당 지급해야 되는 기대 수익률의 가치, 이거를 위험의 균형 가격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본시장 선상에서 또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어떤 투자들은 이러한 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뭐 이 밑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요만큼은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게 되고 이만큼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이런 투자자고요. 여기서 투자하는 투자자는 이만큼은 무위험 자산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위험 자산에 이만큼 투자하는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적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격적 투자자, 여기는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본시장선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자산들로 모든 자산들로 구성된 새로운 효율적 포트폴리오 집합을 자본시장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본시장선은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직선이다. 직선은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이자율에 위험 프리미엄을 더한 것인데 위험의 균형 가격 요거죠. 가로 안에 것. 위험량은 시그마 P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할 때는 보수적 투자자는 이렇게 있으면 시장 포트폴리오 M과 RF를 연결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격적 투자자는 여기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즉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은 시장 포트폴리오만을 선택을 하는데 위험에 대한 주관적 선호와 무관하게 시장 포트폴리오의 선택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위험에 대해서 보수적 투자자는 무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여서 투자를 하고 공격적 투자자는 돈을 무위험 자산으로 빌려가지고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 이만큼 빌려서 위험 자산에 이만큼 투자를 한다는 얘기고요. 보수적 투자자는 무위험 자산에 이만큼, 위험 자산에 이만큼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출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이것이 의사결정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토빈의 분리이론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PM에서 시장 균형과 시장 포트폴리오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본시장선을 보면서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위험 자산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런 시장 포트폴리오에는 위험 자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식도 있을 수 있고 채권도 있을 수 있고 금, 은 등 귀금속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자산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시장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요.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 자 특정한 자산 WJ에 M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 전체 위험자산의 총 시장 가치에서 위험자산 J의 총 시장 가치가 투자 비중을 얘기합니다. 이런 투자 비중,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투자자 J의 위험자산 총 투자액 중에서
투자자 J의 위험자산 J에 대한 투자액을 비례해서 이렇게 똑같은 비중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만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포트폴리오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식, 채권, 금, 은, 부동산 모든 위험 자산을 포괄하는 포트폴리오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종합주가지수, 코리아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 코리아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 한국 종합주가지수, KOSPI, 코스피 지수라고 하는 것을 대용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코스피 지수에는 코스피 지수는 유가증권 시장, 한국의 주식시장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가증권 시장에 들어가는 모든 종목에 대한 지수를 우리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대용치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4-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 3개의 증권으로 구성된 주식시장이 있으며 주식시장에서 400억 원을 투자하려는 투자자 1과 600억 원을 투자하려는 투자자 2와 같은 두 투자자만 존재한다고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보자. 주식시장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아래 물음에 답하라. 단 차입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이 동일하며 두 투자자는 주식 수익률의 미래 확률 분포에 대하여 동질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 CFM에서 기본적인 가정이 동질적 기대입니다.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서로 이질적인 기대를 하게 되면 서로 확률 분포를 틀리게 생각하기 때문에 각각이 생각하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다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질적인 기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시장에는 주식 A와 B와 C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가는 한 주당 2만원, 3만원, 만원 이렇게 되고요. 발행 주식수는 100만주, 100만주, 500만주입니다. 그래서 2만원 곱하기 100만주 하니까 200억원, 3만원 곱하기 100만주 하니까 300억원, 만원 곱하기 500만주 하니까 500억원, 다 합치면 1000억원입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시장에는 이 3개의 주식만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단지 3개의 증권으로 구성된 주식시장이다 했습니다. 따라서 이 총시장 가치는 1000억원인데 시장의 구성 비율은 A 종목이 20%, B 종목이 30%, C 종목이 50%다 이겁니다. 이게 앞에서 봤던 WJ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W1M, W2M, W3M 이렇게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투자자 1과 2는 각각 주식에 얼마씩 투자해야 하겠는가? 자, 투자자 1은 4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고 투자자 2는 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400억 원 중에 20%는 A 종목에, 30%는 B 종목에, 50%는 C 종목에 투자를 하면 되고 있고요. 투자자 2는 600억 원 중에 20%, 30%, 50%를 각각
A, B, C에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정리해서 한번 써보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식 A, B, C에 대해서 투자자 1은 400억 원 곱하기 20%에 해당하는 80억, 400억 원 곱하기 30%에 해당하는 120억, 400억 원 곱하기 50%에 해당하는 200억, 다 합치면 투자자 1은 400억을 A에 80억, B에 120억, C에 200억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겠고요. 투자자 2는 600억이니까 600억 곱하기 20% 120억, 600억 곱하기 30% 180억, 600억 곱하기 50% 300억 이렇게 해서 600억을 투자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본시장선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본시장선은 시장 전체의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의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느냐라는 것을 봤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에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CAPM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이다. 이 자본자산 가액결정 모형이란 것은 일단은 기본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은 129페이지 우리 교재 재무산책에 가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가정은 투자자는 모두 위험회피형이다. 위험회피형. 즉 무찰복선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쪽은 위험, 이쪽은 기대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면 무찰복선이 이런 형태로 올라간다는 얘기. 효용이 이렇게 증가한다. 그리고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평균 분산 기준은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의해서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투자자는 두 번째 가정이 미래의 증권 수익률의 확률 분포에 동질적 기대를 한다. 동질적 기대. 호모지니어스 익스펙테이션을 한다. 이 동질적 기대라는 말은 서로 각 자산에 대해서 이질적 기대를 하게 되면 각각의 자산 수익률을 생각하는 자산 수익률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질적 기대를 한다. 이런 가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시장은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은 무위험 이자율로 얼마든지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RF로 차입과 대출이 자유스럽다. 두 번째는 증권 투자와 관련된 이익에 대한 개인소득세, 거래비용, 그리고 기타 증권 거래를 조회하는 어떠한 장애 요인, 즉 시장의 마찰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세 번째는 완전 경쟁이다. 그래서 소수의 투자자가 증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완전 경쟁이다. 이런 가정 하에서 이론을 전개를 합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자본자산 가액결정 모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자산 가액결정 모형은 샤프라는 학자가 1964년에 저널 파이낸스에 논문을 A Theory of Market Equilibrium Under Conditions of Risk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피탈리스 프라이스 해가지고 1964년도 논문인데 이게 현대의 재무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것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개별 증권에 대해서 그러면 기대 수익률, 위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좀 알고 싶다. 여기에서 증권시장선이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증권시장선. 이 증권시장선이라는 것은 개별 증권을 비롯한 모든 자본자산에 적합한 위험. 그런데 이 위험이란 것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분산 투자를 전제로 하게 되면 비체계적 위험은 구성 종목 수를 늘리게 되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체계적 위험만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되고요. 이런 체계적 위험의 지표로서 베타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베타. 이 베타와 기대 수익률 사이에 존재하는 균형 관계를 설명하는 직선의 식이 증권시장선입니다. 증권시장선. 이 베타는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베타는 시장 포트폴리오 M과 개별 증권 주식 RI 이 두 주식 간에 어떠한 선형 관계를 그리느냐 리그레션 회귀 분석을 하게 됩니다. 회귀 분석을 해서 그 회귀 분석의 기울기를 베타라고 가정을 합니다. 베타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베타를 추정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네. 이 자료는 한 20여 년 전에 실제 주가 자료입니다. 한국에 현재도 있는 기업들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1월 1일 자료들 자 99년 1월 1일 99년 2월 1일 99년 3월 1일 쭉 해서 월간 자료들입니다. 월간 자료들을 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금액에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액면 분할. 이때는 액면가가 5,000원짜리였는데 현재는 100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즉 이 가격에서 50분의 1로 환산을 하면 됩니다. 99년도 같은 경우에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의 삼성전자 주식은 5만 한 7천원 정도 하는데 이 5만 7천원 곱하기 50을 해야 이때의 금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285만원
인데, 즉 89,900원, 9만원 하던 게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285만원으로 지금 상승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에. 자, 하여튼 이거는 그렇다 생각하시고, SK텔레콤, 삼성전자, 한전, KT, 포스코. 자,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한 2,000, 300, 400 이렇게 되는데 지금 571이었습니다. 20여 년 사이에 약 한 4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전년도 전월의 것분에 당월 마이너스 전월 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가가 쭉 있으면 이 주가를 대략 한 2년여 걸친 주가들을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을 합니다. 수익률은 이렇게 월간 종가에서 이렇게 차감을 해가지고 전월분의 당월 마이너스 전월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다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수익률을 쭉 해봤더니 일단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월간 1.19% 정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고요. 이 코스피 지수하고 삼성전자 혹은 KT텔레콤 이걸에 대해서 한번 각각 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회귀 분석은 그냥 추세선 추가를 하면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이렇게 삼성전자 하면 분홍색인데요.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점이 찍히고 이 점들을 대표하는 직선 하나를 추정을 합니다. 그 직선이 바로 이 직선입니다. 밑에 있는 직선 요거고요. 그래서 1.2297x 더하기 0.0333 이렇게 되고요. 이때의 1.2297을 우리는 베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베타라고 얘기를 한다. 베타. 예. 즉 여기서는 이것을 우리는 증권 특성선이다. 이 선들을 증권 특성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증권 특성선은 130페이지 우리 각주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I는 알파 플러스 베타 I RM 더하기 입실론 I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건 잔차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추정하는 겁니다. 이 베타를 추정한다. 그래서 이 베타가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민감도를 설명합니다.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민감도. 요 RM은 코스피 지수가 되겠고요. RI는 삼성전자 주식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수익률이다. 이렇게 엑셀에서는 이 베타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간단한데요. 엑셀에서 우리가 슬로프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해보면 SK텔레콤과 코스피 간의 슬로프 이게 베타가 됩니다. 기울기 이렇게 추정하는 게 0.964가 나왔고 삼성전자는 1.230, 한전은 0.406, KT는 1.127, 포스코는 0.998 이렇게 베타 값이 1보다 큰 주식 베타 값이 1보다 큰 주식을 우리는 공격적 주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베타 값이 1보다 적은 주식은 방어적 주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타 값이 1보다 크다는 의미는 시장 포트폴리오보다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베타 값이 1보다 적다는 의미는 시장 포트폴리오보다 덜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시장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1입니다. 시장 포트폴리오 베타는 1이고요.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보다 1보다 크면 공격적, 1보다 적으면 방어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